야, 뭐 그냥 알았어. 뭔가 쥐를 가지고 주류 의학계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좀 왁구가 안 나오는 거죠. 야, 뭐 그냥 알았어. 이 정도 반응이었는데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다가 약간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노르체대전 이후. 전쟁에 참전했었던 어떤 군인들한테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이 쥐한테 했었던 어떤 반응이랑 비슷한 반응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막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. 네네, 그렇죠. 탈모증 생기고. 네. H.X.L.D. 박사의 요 이제 논문 이론에 군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근데 본격적으로 다 이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미군 연구소에서 그 이후로는 미국에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개원의들 있잖아요. 예, 개원의들 사이에서 이게 많이 좀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종합병원으로 가기 이전에 좀 약간 별거 아닌 어떤 그런 증상으로 통증이나 아니면은 약간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한테 그냥 붙이기 좋은 거예요. 아, 너 스트레스 때문이야? 네,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. 우리도 지금 병원 다. 야근 많이 하세요? 아, 야근 많이 하세요. 일이 좀 많으세요? 네, 많이.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그러신 거니까. 특히 뭔가 이제 뭐 검사를 했을 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없거나 네네. 뭐 예를 들면 영상을 찍었는데 나오는 게 없거나 한데 이제 환자는 호소가 한다. 그럼 그냥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상현상 같은 경우에는 좀 호르몬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. 호르몬이랑 실제로 좀 관련이 많아서 뭐 이제 호르몬에 좀 예민한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거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좀 오래 누적이 되면은 이제 그게 어떤 병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. 네. 열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잖아요.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린. 극한 상황에서 짜릿할 때도 나타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맞아요.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뭐 저처럼 약간 격투기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저 사람 아드레날린 중독자라고. 바벨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바벨을 보고서 씨 어떡하지 이런 건 없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. 그쵸. 뭘 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약간 흥분되는 게 있거든요. 그 상태를 이제 뭐 약간 아드레날린 중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. 맞을 거예요. 예. 4대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. 제기차기, 씨름, 날리기, 스타크래프트. 테란의 스팀팩의 실제 모델이 아드레날린 스팀팩 딱 맞으면은 빡 올라가. 엄청 빨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데미지는 더 생기죠. 네. 이걸 막 끌어 써가지고 맞아요. 하는 거니까. 실제로 흥분제죠. 이 아드레날린의 원리는 미래에 써야 될 힘을 갖다 미리 끌어다 쓰는. 네. 땡겨 쓰는 거죠. 네, 미리 땡겨 쓰는. 아니, 가불하는 겁니다. 네, 약간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 또 이 교감신경을 갖다가 빡 하고 항진시켜버리죠. 항진시켜버리죠. 잠도 안 오고. 맞아요. 네, 가슴도 두근거리고. 소화기관이 멈춰버리죠. 멈춰버리죠. 거의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릴렉스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거라 이제 교감신경이 빡 작용을 하면은 그렇죠. 이제 얘네는 일단 스톱. 왜냐하면은 이게 전투를 위한 호르몬이거든요. 그쵸. 스트레스 상황을 전투 상황으로 이제 보는 거죠. 예. 운동 같은 거 심하게 하신 다음에 샤워 같은 거 하는데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서 살짝 몸이 바들바들 떨리거나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. 동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사냥한 다음에 사냥해서 잡아놓은 다음에 약간 부들부들 떠는 약간 그런 게 좀 나와요. 그게 몸에서 막 분비되어 있는 아드레날린 자체를 갖다가 진정시키고 소모하는 약간 그런 행위다라고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수치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반수치사량이란 게 뭐냐면은 동물 실험을 했을 적에 100마리한테 실험하면 50마리는 직사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죠. 4mg에서 10mg 상당히 높아요. 네. 그래서 몸 자체에 그게 많이 남아있으면은 위험하죠.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다 빨리 이렇게 막 떠는 약간 그런 걸로다가 다 이렇게 분산을 해내는 거, 다 써버리는 거예요. 정말 안 좋은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. 배고파요. 열받고 나면 이제 확 그렇죠. 회사에서 딱 열받고 나오면 바로 이제 그렇죠. 콜티솔. 이 발음이 오늘 이상하네. 코르티솔. 네. 아무래도 이제 코티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한번 확 계속 이제 분비가 되면 사실 나중에 고갈이 되거나 하면서 나중에 뭐 이제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렇죠. 뭐 아니면 이제 되게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전형으로 나타나는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도 있는데 물론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고요. 그렇죠. 약간 탈모 양상이 달라요. 살짝 달라요.
보통은 이제 그냥 유전형으로 나타나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이렇게 뭐 M자로 올라가든지 여기가 동그랗게 빠지든지 하는데 진짜 이제 부신의 고갈로 나타나는 탈모는 이게 약간 숱이 듬성듬성해지는 느낌으로 보통 네네.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거나 네. 모발 자체가 좀 가늘어지는 형태들로 그래서 횡한 느낌? 네네.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네.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. 그게 더 남성형 탈모는 여기는 없고 막 이런 데는 막 체보가 막 늘어나거든요. 브루스 웰리스. 최근에도 약간 머리를 심은 걸로 이게 추정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남 배우들이 꽤 있죠. 말은 하지 않겠어요.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원형 탈모. 네,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. 네. 면역 체계가 약간 맛이 간 거예요. 아. 솔직히 말하면 네. 스트레스 딱 받으면 면역 체계가 얘가 내 친구인지 내 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. 쉽게 피할 말해서. 수밖에 못하는 내 머리카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 적이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. 끊어지는 형태로 초반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전두 탈모라고 해서 다 빠져요. 그러니까 심하면 채모, 수염, 눈썹, 음모 다 네네. 빠져요. 무섭다.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보면 네. 요런데 이제 속눈썹도 전혀 없고 남자분들 여기 수염이 그 뭐 정도? 겨드랑이 뭐 네. 다.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 스트레스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퇴근을 했는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주무시라고 제가 사실 저희 막 싸우고 난 뒤에도 자고 나면은 사실 저는 충분한 숙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단 거 드세요. 너무 무기력하면은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기승전 운동. 너무 무리한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이제 적당한 강도. 자,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방송이 기승전 운동으로 의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. 건드리다 보니까 자꾸 끝에 그게 있네요.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하루 이틀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마치 적금처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다음 시간